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의 시기는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직선거법 뭐 이렇게 대법원에서 선고를 내리는 많이 지금 입장 정리를 하고 있네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저 관세 협상이 잘 돼서 한 총리겠죠. 권한대행이 그렇게 큰 선물을 갖고 온다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빅뉴스도 있고 한번 참 고마운 한 보따리씩 갖고 온다는 이런 선물 보따리 얘기도 있지만 이거 다 부질없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어떤 전라도 시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섬뜩한 글이고요. 또 그러나 또 팩트에 맞지 않는 글은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지금 들어보시면 상당히 이치에 맞다, 팩트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재명이 저렇게 느긋하고 저렇게 뭡니까 지지율마다 50% 나오고 이렇게 뭐 그렇게 또 짜문 그처럼 우리가 지금 2030이 다 이래서 전라도에서도 이재명이 싫고 그 다음에 부적합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보기 싫은 정치인 이런 프로수도 엄청나게 높은데 어떻게 저런 지지율이 저렇게 높을까? 항상 우리는 굉장히 의문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라도 시인 정재학 씨가 굉장히 섬뜩한 글을 올려놨는데요. 조목조목 들어보면은 너무나 이치에 와닿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정재학 시인의 어떤 글을 조목조목 읽어드릴까 합니다. 부정선거 민주당이 집권하면 생기는 일 이렇게 올려놨네요. 수많은 비리와 불법 탈법으로 점철된 이재명이 건재한 까닭은 전혀 다른데 그 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당 충성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는 세상 이치를 모르는 오산이다. 이재명 뒤에는 주사파가 있고 주사파 뒤에는 북계가 있으며 보다 큰 세력으로 북계와 다른 목적을 품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힘의 배경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30%대 중반이다. 거의 고정 수준이다. 아무리 형수 박인복 씨에 대한 욕설 녹음 파일이 넘쳐나도 30%는 고정적이다. 뭐 찢는다 이런 얘기죠. 대장동부터 대북 송금 사건까지 범죄가 늘어나도 여전히 30%대 중반 지지율을 고수하고 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지지율의 배경에 순수한 민주당 지지 세력만 존재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불가사의한 이 현상 뒤에는 포기하지 않는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이 있고 중국 공산당의 한반도 속국화 전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있는 한 민주당과 이재명의 지지율은 흔들릴 수 없다. 그러나 지지율 45%가 되지 못하면 대통령 꿈은 접어야 한다. 고로 이재명은 지지율 10%더 올리기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10%를 극복하여 정권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바람은 희망사항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격분한 국민들, 특히 이재명과 민주당의 비리와 부정에 분노한 2030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10대들도 2030 세대들에 합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민주당은 이 국민적 현상을 막기 위해 아주 고전적이고 치졸한 방법들을 동원하였다. 지난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막바지에 치솟는 지지율을 막기 위해 여론조사 업체를 협박하여 여론조사를 발표 못하게 막았던 것이다. 문 닫게 만든다는 협박이었다고 전해진다. 이 방법, 즉 여론조작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여론조사 업체는 이재명 지지율을 50% 이상으로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이 여론조사 지지율을 협박 조작하는 이유는 세 가지 목적을 띈다.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첫째는 지지 세력 이탈을 막는 거다. 둘째, 이재명 당선이 불가항력적인 현상임을 밝혀 국힘당의 전의를 꺾어버리는 거죠. 선제 공격이 된다는 거죠. 셋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셋째가 이 지지율에 맞춰 선거 부정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평소 지지율이 그러한데 더 이상 할 말 있겠느냐 이런 전략입니다. 미리 짜맞춰 놓고 거기에 맞춰서 부정을 저질러서 그 프로수를 지지율을 맞춘다는 그래서 할 말을 없게 만든다는 이런 전략 선수 전략을 쓴다는 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협박과 공갈로 이루어진 거짓말 사기임을 그들 민주당이 모를 까닭이 없다.
따라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부정선거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 실제로 등장했던 배춧잎 파란 투표지와 형상기억표지 그리고 공병호 박사 이하 여러 통계학자들이 제시한 선거 조작값에 의한 이에 불과한 득표 현황은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 부정선거가 다시 재현될 것이 틀림없다. 선관위 또한 이 증거들을 모르고 있는 까닭이 없다. 선관위가 만사를 제쳐놓고 국력 부정하는 행위는 범죄자 심리에 근접한다. 당당하다면 아주 작은 의혹이라도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섰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실제 하는 증거들을 묻고 감추고 숨기고 변명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 조그만 단 하나의 가능성일지라도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작은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6.3 대선에서 수개표 후 전산으로 처리한다는 그걸 시연해 보인다는 자리에 스카이 대리를 배제한 행위도 의구심을 조장하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떳떳하지 못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관이라면 국민 앞에 나를 세울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겸손해야 한다. 부정선거 의혹에 누구보다 조사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드러난 부정선거 증거들과 선관위 사후 처리를 종합해 봤을 때 대한민국 선관위는 최소한 부정선거 주범은 아닐지라도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이재명과 민주당의 집권욕은 집념을 넘어 아집 상태에 이르러 있다. 이재명의 재판은 대북 송금에 이르러 미국의 주시를 받을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여차하면 차가운 감옥 생활을 끝없이 해야 하는 위기다. 그리하여 논리가 없는 막무가내 선거판을 뒤집고 있다. 이재명 파탄 수준의 도덕성과 범죄에 눈을 감은, 다시 말하면 이재명이가 도둑놈이든 폐륜하든 상관없다는 식의 막무가내 누구든가가 지배하는 자의 지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흔들리지 않는 고정 지지율은 민주당의 힘만으로 불가능한 수준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이 지지율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체인 북계와 중국 공산당임이 틀림없다. 우리는 황장급 선생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오만 난파 간첩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강철 서신의 김영환이 말한 이석기를 비롯한 30만 주사파, 그리고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조봉암을 지지했던 200만 남로당 후예들, 이들이 합세한 것이 현 대한민국 민주당과 이재명의 지지 30%의 실체가 된다. 여기까지는 북한과 관련이 있다. 문제는 여기에 더하여 중국 공산당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다 알려졌다시피 댓글 하나당 5위안을 받는 중국 유학생과 조선족들이 있고 중국 내 우마오당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정선거가 가능한 사전투표와 그에 대한 관리, 화해의 기기를 사용하는 전산 조작, 그리고 조선족 포함 100만 중국인들, 이 모든 것이 중국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부족한 10%를 채우기 위해 중국 주도의 부정선거는 반드시 자행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목적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다. 그들이 최근 서해 공해상에 10여 암초와 같은 해상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영토 침략의 실증적인 사례이자 현실이면서도 또한 미래에든 언제든지 벌어질 일이다. 이렇듯이 중국판 부정선거도 언제든 일어날 사건이면서 현실적인 문제다. 부정선거는 동북 공정, 다시 말하면 중국이 목적하는 대한민국 속국가의 일환이다. 따라서 한반도 속국화엔 중국 공산당 말을 잘 듣는 중공의 개들이 필요하고, 여기에 민주당이 선택되어 과거 문재인 시대를 열었으며 지금은 이재명이 선택된 것이다. 문재인이 중국 방문길에 혼자 밥 먹고 돌아다니고, 기자가 중국 측 경호원에게 두들겨 맞고 외교부장 왕에게 어깨를 툭툭 쳤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필요에 의해서 선택된 문재인이지만 중국의 개 정도밖에 취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의 세세하며 머리를 조아린 이상 중국 공산당은 이재명을 이완용 같이 이용할 것이다. 중공이 한 해 2조 원을 쓰면서까지 세력을 기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수많은 이완용이 필요했던 것이다. 한동훈은 중국이 미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재명 당선을 위한 한 마리의 희생양으로 처리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한동훈은 중공에 의해 이용만 당하고 나서
마침내 매국노로 매도되어 국민 앞에서 더러운 이름으로 안고 침묵할 것이다. 침몰한다는 거죠. 한동훈은 중공의 대한민국 속국가 정책은 불변의 정책이다. 어느 누가 중국 권력을 이어맞는다 해도 변함없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친중 세력은 확정될 것이고 제2의 이재명은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고정 프로서 30%는 이재명의 힘만 아니고 중국과 고정 간첩 이런 어떤 역할들 종북 세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한 해 2조 원을 대한민국의 친중 세력들을 기르기 위해 2조를 들어본다고 중공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조중동과 이제 한동훈이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손해볼 장사는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 중국의 어떤 속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런 작업이 왔는데 그 대상이 첫 번째 문재인, 그다음 이재명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선수 기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 시인 정재학 씨가 이걸 조목조목 이 글을 올려놨는데 너무나 이치에 와닿는다. 그래서 이미 10%는 부정을 저지르려고 30%에 갇혀 있는데 45%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지지율을 늘 50%대를 계속 미리 이렇게 쓴 작업을 해서 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지율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포스를 깔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으면 힘든다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그래서 우리 선거에서 보수 우파 2030 세대 미래세까지 다 합쳐서 압도적으로 이겨야만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봉서입니다.